네. 자, 오늘 장 후반 흐름은 장 초반에 비해서 단연 좀 약해지는 흐름이 역력합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렇겠죠. 하지만 연휴 이후 시장에 우리 시선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조민규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후 시장 들어서. 그런데 그나마 연휴 이전, 직전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견조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내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2월 첫 번째 거래일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연초의 저점이었던 이제 1980포인트서부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 2220선 이상까지도 좀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속도가 조금 너무 가파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원인이 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 쪽이라던가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수 부담감에 따른 뭐 개인분들의 어떤 매도 심리라던가 또 기관 쪽이 약간은 좀 관망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싼 반면에 약간은 좀 소외를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전에 좀 자금이 필요했었던 부분들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측면들 때문에 조금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었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그 매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관련주 쪽에 더 지속적인 매수를 좀 유입을 하고 있고요. 기관권은 중소형주 쪽에서 좀 실적이 나올 만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쪽의 어떤 자금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라던가 좀 수급이 쏠릴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이제 대북 관련된 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뭐 일정에 대한 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대북 관련 주라던가 뭐 경역 관련된 섹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연휴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수를 좀 견인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미리 좀 주식을 좀 팔았었던 개인 투자자라던가 혹은 기관권의 자금은 오히려 연휴 이후서부터는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연휴 이전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팔고 갈까 들고 갈까를 고민하는 이유가 연휴 사이에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좀 휴장을 하는 동안 쉬는 동안 뭐 외국에서 이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까봐 이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을 좀 팔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연휴 이후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오히려 저는 오후장부터는 좀 지수가 조금 그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연휴 이후에 좀 시장을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연휴 전에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좀 종목을 선별적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2017년도 이제 가을 때 이제 추석 연휴 시장을 좀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좀 쉬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는 형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수급이 비어 있다가 수급이 갑자기 한꺼번에 쏠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승으로 진행될 때도 좀 강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적이라도 주식을 팔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매수를 해놓고 좀 채워놓고 넘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사실 두 개밖에는 정하지 않았는데 들고 갈까 팔고 갈까였는데 다른 선택지군요. 들고 가기보다 팔고 가기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사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후 시장에서 지금 지수가 좀 약해지고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변수를 우려해서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초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연휴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뭐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네. 선반영되어져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 좋았었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도 약간은 조금 스탠스가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뀌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찌됐든 아직은 이제 뭐 완벽한 합의 상태는 아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2월 말까지는 조금 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또 일정이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 오늘 뭐 남북 경협주라던가 뭐 대북 관련된 테마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은 뭐 연휴 이후에도 특별하게 크게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네. 지수 부담감들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자금이 네네. 빠져나간 종목군들이 좀 가격이 싸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요일이고 연휴 바로 직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다른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네. 가치적인 부분들, 외적인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 있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네.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그래서 힘이 좀 약해지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쪽에 좀 더 확률을 걸어본다면 매수 시점으로 매수 기회로 적합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분석 들어봤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볼지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탑3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뭡니까? 일단 이제 코롱인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롱인더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었고 이제 4분기서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좀 올라오는 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가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올해서부터 이제 뭐 타이어 코드라던가 이제 아라미드 관련된 증설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되어지고요. 작년도에 실적이 조금 다소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에 있어서 하방 경쟁은 충분히 좀 발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2월 20일 날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하고 그다음에 폴더블 출시를 이제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일에서 28일로 넘어가면 또 스페인에서 이제 모바일 MWC. 월드 콜프스라고 해서 이제 MWC가 이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폴더블로 관련된 어떤 CPI 필름 매출이 급격하게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하반기를 겨냥한다고 한다면 주식을 연초에 좀 쌀 때 사서 하반기까지 좀 보유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좀 무난해 보이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나왔었던 자료들을 보면 이제 4분기는 상당폭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2018년도보다는 올해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적으로 좀 빈집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주가가 쌀 때 좀 매수를 해놓고 좀 긴 시각으로 좀 보유하신다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그래도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이 좀 뚜렷한데 아직까지도 싼 구간이다. 매수 시점으로도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매우 싸죠, 사실은. 매우 싸다. 네. 지금 PBR 뭐 0.7배수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뭐 한 2조 원 정도는 충분히 뭐 받아도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주가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롱인더를 보유하고 계셨거나 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회사가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약할까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일단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폴더블 이슈가 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폴더블 출시를 좀 할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 밴드로 CPI 필름 밴드로서 이제 탑재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일본의 스미토모가 먼저 초도 물량을 받아가면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다소나마 위축됐었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지금 이제 중국계 회사인 로열 쪽에는 코롱인더 필름이 사용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토로라 쪽에서 출시되려고 하는 이제 레이저 폰 같은 경우에도 코롱인더 CPI 필름이 사용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일단은 빼고 중화권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롱인더 제품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59,000원 정도 이하에 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하나씩 매물 소화를 하면서 우상향되는 패턴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폴더블 출시 확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앞두고 있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기대감까지도 고려를 해 본다면 그리고 주가 수준이 아직까지도 싸다. 58,000원대 지금 와 있는데 7만 원대까지도 1차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코롱 인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운영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고리 4호기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운영 허가 승인이 났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코롱 인도였고요. 두 번째 뭡니까?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와이솔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이 좀 정해져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5G 폰과 관련된 출시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25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가 또 개최를 하면서 각국에 있는 스마트폰 대표 주자들이 이제 5G 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월 달부터 5G 관련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파수 필터를 생산하는 소우 필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국내 쪽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게다가 5G 폰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과 중화권에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선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LTE 4G 폰에서 5G 폰으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3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5G 시범 서비스, 상용화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5G 쪽 관련해서는 장비주들도 사실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가 조금 상승한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먼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5G 폰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좀 뭐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15,000원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요 구간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로 접근하기엔 좀 유망한 가격권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다가서서 주가가 상승할 때 추격해가지고 매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먼저 좀 쉬고 있을 때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서 기다려 보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와이솔도 지금 현 구간권에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5G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 수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와이솔이라는 종목 두 번째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일진 머티리얼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보면 수소차 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좀 급등을 했었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은 주가는 좀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좀 지루한 어떤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서부터가 사실은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격이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 국면, 좀 중기적인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다시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관의 수급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쪽은 대형주 쪽에서의 외국인들 수급을 이용해서 거꾸로 좀 차익 실현이라던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스탠스를 좀 갖고 있고요. 아마 설 연휴가 좀 지나고 나면 기관 쪽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이라던가 실적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자금을 다시 한번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섹터 내에서는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좀 쉽게 말하면 좀 만만한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 가격에 샀을 때 연말까지 본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 일단은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있어서 그 일렉포일과 관련된 공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매출로 반영되는 사이클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 일렉포일과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율이라던가 이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반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가장 좀 매력적인 가격에 좀 위치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코롱, 인더, 와이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이걸 테마, 섹터별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폴더블이었고요. 예. 5G 그리고 2차 전지거든요. 예.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호재가 살아있고 주가 흐름이 좋게 갈 수 있다라는 테마라고 보시는 겁니까? 꼭 종목만이 아니더라도 예. 테마 전체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쪽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코롱인더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CPI 필름을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매출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번에 그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해외 쪽에 중화권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더블 폰 출시를 지금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거론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양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코롱 인더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체들도 이제 진입을 하겠지만 그 사이 간에는 또 이제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폴더블 관련주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좀 확산해서 말씀드리면 OLED 장비라던가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 업황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OLED와 관련된 장비 업종, 네. 그다음에 폴더블과 관련해서는 코롱인더 정도를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3 종목 코롱, 인더, 와이솔, 일진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와우의 조민규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